2000년 6월이었어요. 평양 순안공항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와서 손을 맞잡았어요. 정말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온 국민이, 온 결의가, 온 세계가 평양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55년,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 정상, 두 손을 맞잡은 남북한 정상. 그리고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내놓습니다. 통일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일국가 이체제의 통일 방안을 협의하자. 이산가족 문제에 조속한 해결하자. 그리고 경제협력 등을 비롯해서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 두 정상 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역사의 진전이었고요. 우리 한 민족에게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6.15 특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호랑이 새끼 김홍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00년 6월 기억하시죠? 예, 지금도 뭐 생생히 기억납니다. 네, 그때 생각하니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진짜 어려운 길을, 통일의 한 민족이 통일로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진짜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또박또박 장애물을 하나씩 걷고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러시아도 끌어오고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이제 공항에 가서 네. 가시는 것을 보고 네. 시내로 들어와서 네. 이제 그때 제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차 안에 TV가 있었는데 네. 이 양측의 지도자가 예. 그 공항에서 손을 맞잡는 네. 그 장면을 차 안에서 보면서 네. 이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네.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전 국민이 울었어요. 그때 평양 공항에 나왔는데 그 북한 평양 시민들, 평양 인민들이 나와서 꽃술을 흔들면서 만세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가실 때 예, 남한 대통령이 첫 그 북한 방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가시기 전에. 굉장히 긴장하셨죠. 김대중도 긴장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렇죠. 이게 잘 되면 좋지만 네. 성과가 없이 돌아오실 경우에는 또 국내에 이제 반대 세력들이 네. 뭐하러 거기까지 갔느냐, 뭐 김정일 좋은 일만 시켜주러 갔느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갈 때부터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그때는 예. 또 조중동이 훨씬 셌고요. 예. 보수 언론이 셌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는 북쪽은 어떤 외교 관례 같은 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18년 9.19 정상회담 같은 때 보면 네. 정상끼리 만난 지 2시간 만에 그냥 공동선언이 나왔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준비 합의가 다 됐으니까. 이미 다 네. 보좌진들끼리 예. 의제 조율하고 합의 다 한 거니까 일사천리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좀 그런 걸 합의해야 되는데 미리 좀 만나서 협의하고 회담을 하자. 예. 이래도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오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반응만 보이고 심지어 뭐 그쪽 사정이라고 그러면서 도착해야 될 날짜도 하루 미뤄버리고 네. 그러니까 뭐 외교 관례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그때는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인질로 잡히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예. 사람들도 그런 많았어요. 말도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북쪽 사람들도 나중에 고백하는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겁이 나서 예. 못 오겠다고 할 수도 있을 걸로 봤다. 네. 못 올 예. 줄 알았다. 저도 그 얘기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걸 보고 예. 어유 저 양반 배짱 좋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 예. 그때 평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녀오셔서 대통령께서 좀 이런저런 소회를 밝히거나 얘기해주지 않았습니까? 뭐 맛있더라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아, 예, 예. 뭐 음식 얘기도 물론 하셨지만 네. 이제 핵심은 김정일 위원장 만났는데 네. 이게 또 만나자마자 이 양반이 술. 술도 술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의미가 큰데 꼭 무슨 공동선언 뭐 합의문 이런 거 내야 되느냐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역사적인 공동선언이 안 나올 뻔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 야 이거 잘못하면 빈손으로 가겠구나. 예예.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이상을 예. 계속 붙잡고 이 정상회담 해야 된다. 설득을 한 거죠. 선언 내고 지금 이번에 그렇죠. 문서화 해야 된다. 예, 몇 예.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 했겠죠. 그러니까 7천만 동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이거 헤어졌어야 되겠느냐. 네. 또 심지어 이 김정일 위원장이 예. 그 유교적 예의 그런 충효 사상이라든가 네. 연장자를 대우하는 그런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건 내가 한참 나이가 많은 내가 일부러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네.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까지 막 해가면서 그런 예, 그 예. 예의 범절로 설득을 그렇죠. 했군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하자면 네. 젖먹던 기운까지 다 쏟아가지고 네. 끈질기게 설득해서 이 합의를 끌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동선언문이 진짜 김대중 대통령의 젖먹던 힘까지.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득해서 현장에서 만든 바로 끌어낸 거죠.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 아버님이 평양에 가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렇죠. 특별히 미국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미국에 있는 미국 정부에서는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걸 그렇게 뭐 바라거나 원하지는 않는 것도 근데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아버지께서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네. 북측과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게 네네. 봤는데 그렇죠. 예. 특히 이 반대 세력들은 네. 이제 그 당시 IMF 외환 위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제 북쪽과 뭔가를 시도하면 예. 우리도 어려운데 북쪽에다 퍼주기 하냐? 예. 그때 퍼주기 너무 많이 나라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에다 퍼줄 생각만 한다. 김대중 빨갱이가 종북이다 이 소리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일단 북측에서도 우리를 좀 경계하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세우는 햇볕 정책도 이 과거 보수 정권은 싸나운 얼굴을 하면서 북한을 괴멸시키겠다는 태도였지만 햇볕 정책은 웃는 얼굴로 접근하면서 결국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속셈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해서 이제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단 어떤 비선 라인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남북 대화의 성과를 빨리 내고 그 공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북측과 정부 대 정부 간의 어떤 교류와 이 협력이 어렵다면 그럼 그냥 민간 차원에서 먼저 물꼬를 트게 놔두겠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끌고 방북하고 금강산 관광 합의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당신이 모든 공을 차지해도 좋다. 괜찮다. 일단 남북 대화의 물꼬만 터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버지께서는 항상 생각하셨던 것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만 합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국가들이 협력을 해줘야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들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그들의 협력을 얻어내서 확실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북한과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특히 미국 정부를 안심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직접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몰고 나가면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구경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는 미국 행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외교인 거죠. 네. 거기까지 가는데 97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그 싸움과 협의와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초기에 뭐 북쪽하고 통하는 무슨 비선 라인이 있습니다. 뭐 어디를 통하면 얘기가 됩니다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옳은 길이었어요. 예. 6.15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요. 6.15 선언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님께서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내 소원이 내가 남북을 위해서 뭐 하나는 이것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까? 뭐 남북이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예. 이 북방으로 진출해 나가는 그 꿈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그때 개성공단을 합의해 오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개성공단도 단순히 뭐 경제적인 효과만 노린 것은 아니고요. 네. 거기를 이 두 양측 지도자가 합의했을 때 네. 두 분의 생각은 거기에 대규모의 공단이 예. 그것도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참여한 공단이 생기면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고 그걸 하셨던 거죠.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남북 공동 선언 이후에도 남북 경협이나 남북 교류를 통해서 통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산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후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성안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적대 관계에 대해서 저의 방북이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 한반도의 화해 협력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평화의 바람이, 화해의 바람이, 통일의 바람이 붑니다.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서 그의 말 2000년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통일의 물꼬도 텄고요. 그다음에 적대 관계도 맞췄고 노벨상도 탔어. 이룰 건 다 이뤘네. 그죠? 근데 대통령에게 다른 꿈이 있었습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은 시작일 뿐이다. 예. 그렇게 보신 거죠. 근데 노벨상 타시자마자 네. 또 이제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왔는데. 어렵게 완성시켜 놓으려고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또 그게 그 목표물이 멀어져 버린 거죠. 아이고, 부시가 정권 잡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디스맨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남북 화해 협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어려워졌네. DJ한테 또 숙제가 생겼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평생 예. 제가 보기에는 평생 아무것도 어떤 것도 쉽게 얻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냥 필사의 그 노력을 해서 젖 먹던 힘까지 예. 쏟아내서. 죽기 살기로 해야 얻어지지 예. 쉽게 그냥 거저 얻으신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운명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게요. 참. DJ의 길. 그 DJ의 아들로 사는 길. 네. 근데 부시 정권에서 이제 갑자기 그냥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고 예. 그동안에 만들었던 성과를 부정해 버리는 바람에 네. 어려움이 왔고 그것 때문에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저는 이제 부시 정권 초기 2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셨던 외교적 노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던 것을 막아낸 엄청난 외교적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정권에서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이 미국 정권의 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북한을 정말 폭격이라도 할 것처럼 선제 그렇죠. 공격할 것처럼 하는 상황에서 네. 그것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1년 이상을 설득을 해서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도라산역에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게 만들고 북한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게 만들고 육자회담을 시작하게 하고 개성공단 만들려던 계획도 처음에 했던 대로 버렸다가. 계속 갈 수 있게 했던 것도 저는 웬만한 그런 외교력 가지고는 그 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시대 위인 영웅으로도 좀 그런 칭호가 부족할 정도의 정말 훌륭한 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노래 하나 띄우겠습니다. 소녀시대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DJ를 위한 노래였는데요. 사실 김홍걸 의원께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김홍걸 정치인 김홍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DJ의 아들로 산다는 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김대중이고 어머니가 이호야.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어렸을 적부터 많이 의식을 해야 됐죠. 네. 그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죠? 뭐 한 불과 4년 전만 해도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계기로 하게 됐지만 어린이 청년 김홍걸은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딱 뭐만 해야겠다. 네. 이런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치는 분명히 아니었고. 아버지가 감옥 갔죠. 예. 죽을 뻔했죠. 비방에 맨날 시달리죠. 빨갱이라고. 그리고 사형 선고도 받았죠. 이게 보면 정치 아버지를 따라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옥 가시거나 뭐 빨갱이 소리 듣는 거는 네. 오히려 그런 거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좀 근거 없는 흑색 선전 네. 그리고 뭐 정치하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남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많이 사죠. 예, 인간적으로 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고 네네. 하니까 저는 성격상 예. 이게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특별히 아버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셨어요? 뭐 본인이 감옥 가시고 그런 거는 네.
잘 견디셨죠. 네.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었다. 아, 네. 감옥을 그러니까 2번 가셨는데 예. 거의 한 4년 예. 4년 정도 4년 이상 하셨죠. 감옥 네. 생활을. 근데 평소에는 워낙 바쁘시니까 네. 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감옥 가서 네. 하셨다요? 그 아유. 감옥 가시는 바람에 영어 실력도 확 느셨고. 네, 알겠어요. 네. 아, 그건 영웅들이나 하는 얘기고, 예, 예. 네, 감옥들은. 자, 김홍걸 의원 김홍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15 전설적인 6.15 국회 6.15 615호실이 있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께서 의원이 되시고 민주당에서 그 방을 준비해놨다가 김홍걸 박사한테 딱 주셨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뭐 이 방 번호라든가 네. 방의 뭐 위치 풍수지리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어서 네. 뭐 제가 그 방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민주당에서 이제, 준비해놨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 배려를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부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이 역할을 하겠다고 국회에 진출했으니까 예.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라 예. 이런 뜻에서 주신 거니까 예. 한편으로는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네. 김정일 위원장 만나보셨죠? 김정일 위원장은 못 봤죠. 못 봤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국방위원장은 여러 번 보셨죠? 2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음. 드셨어요? 글쎄요. 뭐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볼 시간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얘기한 사람은 평양에도 없어요. 북한 사람도 그렇긴 없어요. 하죠. 네. 근데 그런 건 느꼈어요. 2011년 12월에 네. 이제 우리 가족과 예. 또 현대 현정은 회장 일행 이렇게 평양에 해서 가서 평양 가서 조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만나서 조의를 표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네. 뭐 그 당시에도 조금 체중은 나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네. 그때는 피부가 네. 정말 백옥같이 하얀 네. 여성보다도 더 피부가 더 좋은 네. 그렇게 보였는데 네, 박사님이 그 얘기 그리고 여러 번 하셨어요. 피부가 그 좋았어. 외모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좀 앳되게 들려서 예.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기보다 뭐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예. 원로들하고 같이 이거 해나가려면 정치인 군부들을 네. 이걸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불과 몇 달 후에 예.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 생일인가요? 예. 4월 달에 예. 그 북쪽에서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나와서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 갑자기 좀 노숙해지고 예. 목소리도 옛날 김일성 주석 목소리처럼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무게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2018년 9.19 정상회담 때 만나보니까 예. 그 사이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네. 좀 고생을 했나요? 거무튀튀해지고 네. 그래서 역시 이 담배와 술 예. 그리고 스트레스에는 네. 장사가 없구나. 네. 김여정 부부장도 여러분 보셨죠? 이분은 예, 어떠세요? 2번 봤죠. 이분 어떠세요? 예의 바르다. 예, 저는 맞습니다.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정상회담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던 비행장 그리고 만찬장 이럴 때도 보면은 한 손에 뭐 핸드폰이랑 수첩을 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런 여동생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그런데 아무튼 김여정 그 부부장이 지금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아요. 일단 남만한테 서운한 것도 같고요. 예, 어떤
지금 그 북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단순히 남측에게만 서운하다는 것보다도 네, 일단 작년 초에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후로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좀 어떻게든 관광이라도 좀 진흥시켜서 먹고 살려고 했더니 예, 외화 좀 벌어보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외화가 바닥날 지경이고 예, 경제가 아주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면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장담을 했을 텐데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고 내부적으로 좀 동요가 있을 테니까 내부 결속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한국 측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도 좀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계속 외면하면 우리도 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좀 신경 써주고 우리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존심을 살려준다면 또 좋은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담긴 거죠. 네. 북한 삐라를 북한에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한국에서 바로 국회에서 삐라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굴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네. 그 삐라 같은 거 대북전단. 대북전단 살포는 네. 사실은 구시대 유치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한 10년 이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예. 박근혜 정부 때 안 했어요. 예. 근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그 전에는 군에서 하던 거를 예. 정보기관에서 탈북 주민들한테 이렇게 돈을 돈도 줘가지고. 주고 시키면서 예.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하겠다. 예. 원래 그 MB가 예. 좀 유치한 수법, 네. 70년대, 80년대나 쓰던 구식 수법을 좋아합니다. 좋아했잖아요. 좋아합니다. 그런 수. 그래서 한 건데 예. 그 사람들도 조금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예. 에이 그만두자 예. 이랬는데 이미 탈북자 단체들은 해보니까 이거 돈도 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좋거든요. 돈 되죠. 예. 그리고 정부에서 막 말리기도 하고 예. 잘한다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통일부 장관도 저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예. 경찰이 막기도 했고 법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거는 국가 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막으려는 시도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극우 세력들 눈치 보느라고. 예. 또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할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 떠드니까 무서워서 한 게 아니고 이미 옛날에 했어야 될 것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해야 된다. 예. 4.27, 9.19 정상회담 때 정상끼리 합의한 건데 이것조차도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저것 그 김홍걸의 이모저모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버지 얘기하다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네.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짧게 하고 우리한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언론에서 네. DJ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그 공격하고 비방하는 보수 언론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비방하고 공격하는 정치인이 김홍걸입니다. 뭐 어떠세요? 뭐 오히려 제가 처음 정치 입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쪽에서 예,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관심을 안 가져주고 외면하면 네, 제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다. 아, 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예. 저 김홍거리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네. 이런 욕을 먹어야 그게 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중동에서 열심히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대로. 네. 김홍걸 의원님, 제가 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사실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고 경제관념 별로 없고 이렇게 남한테 주기 좋아하는데 돈에 이렇게 욕심이 있는 형제 돈도 다 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막 악의적 보도 나올 때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말도 못 하고. 뭐 속 시원히 사정을 다 밝히면 사람들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예. 뭐 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백이 증명되겠지만 뭐 그렇게 해봐야 네. 이게 또 우리 집안으로 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얘기 안 하기로 했고요. 예, 예. 그냥 사실관계만 네. 이제 지금 어머니 일주기도 어제 있었고 또 의미 깊은 6.15 20주년이 며칠 후에 있기 때문에 예. 한동안은 경건하게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가 나서서 사실관계만 밝힐 겁니다. 어머님이 내 아들이 이렇게 정치에서 역할을 하니까 좋구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안심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님 뜻에 따라서 네. 동교동 집은 뭐 어떻게 해서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네. 꼭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걸 만드는데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 아들 정치한다. 참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글쎄요.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정치 나는 정치는 제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네. 아버지께서 그 뭐 부정적인 면을 보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치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늦게서야 돌아가신 후에서야 네.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불효자라서 그 두 분 어른께서 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생전에는 하나도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하게 됐네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보고 살 빼라고 그러셨는데 네. 다이어트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달 후에야 시작했거든요. 지금 홀쭉해지셨어요. 근데 뭐 보여드릴 분이 없네요. 지난주에 이호 여사의 기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 여성 인권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그 길을 처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헤쳐나가신 분 아닙니까? 네. 이호 여사님 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버지 DJ의 길을 DJ가 남북 관계를 뚜벅뚜벅 걸어갔듯이 DJ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아버지께서 6.15 때 매셨던 초록색 넥타이가 있는데 그 넥타이. 네. 그거 혹시 찾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거의 20년 됐는데 지금까지 있겠나 하고 뒤져봤는데 마침 그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네. 이 다른 넥타이하고 2개를 보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넥타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6.15 이제 메시지를 발표할 때 네. 그 메고 넥타이를 하시겠다고. 네, 의미가 해서 있네요. 예. 안 된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차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이 그래도 이 20년 만에 화려하게 재등장하는 거니까 네. 보내드렸고 그 넥타이는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예.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제 전시할 거고 다른 넥타이 하나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햇볕 정책을 앞으로 계승 발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그리고 김홍걸의 6.15 이야기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신청곡인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들으면서 우리는 김홍걸 의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